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5주차 1차 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의도치 않게 갑자기 찍는 영상이라서 내용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을 좀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실습 평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실습 평가를 할 때는 물론 각막 공률을 측정해서 그 각막 공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드 콘택 렌즈라거나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할 것인지 그 피팅 전략을 세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오늘 5주차 1차 시 수업에서는 일단 예비 검사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콘택트 렌즈 심화 시간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 때와 마찬가지로 하드 콘택트 렌즈도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다양한 예비 검사들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 예비 검사에는 시력 검사도 포함해서 각막 공률을 측정한다거나, 또 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사람이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사실 피팅하기가 또는 그 착용자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눈물막을 평가하고 이 눈물막 평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눈물막 평가법이고요. 눈물막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양적인 눈물막 평가가 있고 질적인 눈물막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러한 눈물막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이런 눈물막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적절한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눈물막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이론 시간에 많이들 학습했으니까요. 그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눈물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이런 눈물막의 어떠한 요소들을 평가할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게 되면 눈물층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은 이미 충분히 학습했을 거니까요. 눈물층의 가장 바깥쪽 층은 지방층이고,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는 두 번째, 위에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부터 두 번째 층이 수성층이 될 거고요. 맨 아래쪽에 점액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눈물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눈물의 양적인 평가를 할 때는 이 수성층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적절한 수성층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안구 건조증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양적인 면 이외에도 눈물층의 제일 상부를 이루고 있는 지방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이 눈물층 수성층이 적절한 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눈의 각막은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그 지방층이 제대로 분비되더라도 우리 사람은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꼿꼿하게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대부분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사실 이 눈물층은 다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막 상피 앞쪽에 나 있는 미세 육모와 눈물층의 제일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는 점액층이 같이 결합해서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즉 달리 얘기하면 각막 위에 눈물층이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점액층이죠. 지방층과 더불어서 이런 점액층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도 빠르게 각막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우리 눈에 각막을 적실 수 없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이론 시간에 많이 학습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들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나오는 뭐 지방층을 어디서 분비하고 수성층은 어디서 분비하고 점액층은 어디서 분비하고 이런 내용은 오늘은 잠깐 접어두고 이 눈물막 평가에 대한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평가 1번은 양적인 평가인데요. 첫 번째는 눈물 프리즘 높이 평가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이게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눈물 띠 높이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ear Meniscus Heights, 줄여서 TMH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말 많은 사람들, 내가 조금 말이 많긴 한데 나같이 이렇게 좀 말이 많은 사람은 TM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해요. 어쨌든 헷갈리지 말고요. TMH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눈물이 분비돼서 여기 아래쪽 눈꺼풀, 아래쪽 눈꺼풀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게 되는데요. 일부 눈물들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각막 앞에 붙어 있는 눈물도 있고요. 이 눈물층이 아래쪽에 또 고여 있는 눈물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래쪽, 아래 눈꺼풀의 안쪽에 고여 있는 이 누액층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안구건조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건조한 안구건조증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눈물막의 양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눈물 프리즘 높이를 가지고 색흑등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이를 평가하는 거니까 양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 눈물띠의 높이를 평가하는 건데요. 또 이 색흑등 현미경을 자세히 관찰해서 어떠한 이런 눈물층의 질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요. 사실 이 눈물띠 높이 검사를 가지고는 양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정상 눈물 프리즘 높이, 눈물띠 높이는 대략 0.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릿램프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눈물띠의 높이가 0.2mm를 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눈물의 그 수성층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는 이 사람이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플로레세인으로 눈을 염색하고 1, 2분 후에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1, 2분 이상 이렇게 이거 이론적으로 이렇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1, 2분 이상 지나게 되면요, 사실 이 눈을 깜빡깜빡이는 동안 플로레세인이 다 이 누점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 목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1, 2분 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눈물의 그 눈물띠의 높이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물론 플로레세인에 염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TMH 같은 경우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플로레세인으로 염색하는 이유는 눈물의 그 띠 높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플로레세인으로 염색을 하는 건데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상 실습할 때 해봤겠지만 이게 1, 2분 이상 지나게 되면 그 플로레세인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 검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플로레세인으로 염색하고 1분 안쪽에 빠르게 검사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1, 2분 이후에 검사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플로레세인으로 눈을 염색하게 되면 이 플로레세인 페이퍼라거나 또는 플로레세인 자체에 약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눈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이 눈물의 분비량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과평가될 수 있으니까 조금 눈이 안정된 이후에 평가하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1, 2분 내가 해보면 1, 2분 정도 지나고 나서 검사를 해보면 이 플로레세인이 많이 좀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찌됐든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 2분이라는 시간보다는 플로레센으로 염색한 후에 그래도 조금 눈물막이 좀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자극에 의해서 분비된 비정상적인 눈물이 좀 사라진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게 올바르겠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흑등 현미경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코발트 블루 필터를 이용한다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죠.
이 이유는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플로레세인이라는 이 형광 물질의 특성상 파란색 빛을 받을 때 발광,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백색광 상태에서도 플로레세인을 관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백색광이라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빛깔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합쳐진 빛을 백색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리램프에서 굳이 코발트 블루 필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백색 광을 비춰도 그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파란색 파장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플로레세인이 발광하는 빛을 통해서 플로레세인에 의한 다양한 그런 눈물의 양상을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코발트 블루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플로레세인의 발광되는 모습,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런 모습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임상 실습 내용보다는 국시 위주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 프리즘, 눈물 프리즘 높이 검사, 눈물띠 높이 검사의 경우에서 핵심 키포인트를 알려주면, 일단은 플로레세인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는 색극등을 사용해서 관찰을 하는데 그 중에 코발트 블루 필터를 사용해서 푸른색 빛을 비춰서 사용한다는 거,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눈물 프리즘이 너무 가늘면 눈물의 양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 즉 안구 건조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좌측에 A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눈물의 양을 가진 사람의 요 TMH, 티엄 메니스커스 하이츠, 즉 눈물 프리즘 높이 검사, 눈물띠 높이 검사를 했을 때의 그 높이겠죠. 눈물띠의 높이를 확인한 건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높이가 상당히 좀 높아요. 뭐 높다는 의미가 뭐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0.2mm 정도 이상이 된다면 일단 안구 건조증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B의 그림처럼 요 눈물띠의 높이가 0.2mm가 되지 않는다면 안구 건조증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단 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파랗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코발트 블루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보여지는 거고요. 따라서 눈물막을 염색시킨 플로레세인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녹색으로 선명하게 관찰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플로레세인만 비추게 되면 사실 그 형광 물질에서 발광해서 보이는 저 초록색 빛 말고요. 그 이외의 곳에서 좀 이렇게 반사되는 빛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사실 이런 파란색 불빛을, 그러니까 눈에서 반사되는 코발트 블루 필터에서 반사되는 파란색 빛을 사실 자세히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코발트 블루 필터를 그 색극등에서 장착하고요. 이 대물 렌즈 앞쪽에다가 옐로우 필터를 추가적으로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옐로우 필터를 장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형광 물질의 초록색을 제외하고 이렇게 파랗게 반사되는 불빛들을 좀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주어서 조금 더 플로레세인으로 염색된 이 초록색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이 플로레세인 패턴을, 지금 이거는 눈물의 그 양을 측정하는 TMH를 측정하는 눈물띠 높이 검사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눈물막의 질적인 평가인 TBUT 검사라거나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이 플로레세인에서 발광되는 것들, 이 초록색만 좀 선명하게 좀 보고자 할 때는 옐로우 필터를 추가적으로 좀 장입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플로레세인으로 염색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 상태를 확인할 때도 중요한 건 이 파란색 빛이 아니거든요. 이 녹색으로 발광되는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빛들을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발트 블루 필터에 또 덧대어서 옐로우 필터를 하나 더
이 대문렌즈 부분에 좀 덧대서 관찰하기도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양적인 평가의 하나인 눈물 프리즘 높이 검사 또는 눈물띠 높이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 동영상은 오늘 아마도 지금 시간이 15분이 지나고 있어서 이건 내가 그 링크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도 간단히 한번 보면 이렇게 슬리램프로 검사를 하고요. 플로레세인으로 염색을 하지 않아도 여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눈물띠의 높이를 TMH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높이를 관찰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슬리램프 사용법에 좀 능수능란해지면 사실은 뭐 플로레세인으로 염색하지 않아도 충분히 검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플로레세인으로 염색하는 이유는 뒤쪽에 이제 조금 나오겠지만 조금 더 이 TMH를 선명하게 관찰해서 조금 더 평가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플로레세인으로 염색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플로레세인으로 염색해서 이렇게 확인하면 아무래도 이 TMH를 검사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 보는 화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코발트 블루 필터에다가 옐로우 필터까지 덧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눈이라거나 이런 데서 반사되는 파란색 빛들은 대부분 그 옐로우 필터가 좀 이렇게 좀 차단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녹색 빛만을 확연하게 잘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양적 평가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양적 검사는 셔머 검사이고요. 이렇게 쉬르머 검사라고도 하니까요. 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영어로 이렇게 그 표현된 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바꿀 때 그 차이니까요. 발음의 차이니까요. 뭐 셔머라고 하든 쉬르머라고 하든 그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셔머라는 요 용어는 요거 그 독일 사람 이름이에요. 독일 사람 이름인데 셔머라는 어쨌든 독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 이름이니까 뭐 셔머라 부르든 쉬르머라 부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편하게 불러주어도 관계없는데 어찌됐든 자, 이 셔머 검사는 눈물의 양을 평가하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눈물 프리즘 높이 검사에서는 이 아래쪽 눈꺼풀 여기 안에 그 모여있는 눈물의 양을 높이, 즉 양을 측정했는데 이 셔머 검사는 특수한 종이띠를 이용해서 눈에서 분비되는 눈물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분비되는지 단위 시간당 5분 동안 보통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렇게 그 분비되는 눈물의 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눈물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건조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셔머 검사고요. 또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에 좀 적합한지, 그러니까 즉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당연히도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는 그렇게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인 눈물 분비와 일부 반사한 눈물의 그 분비량을 평가하게 된다. 조금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눈물의 분비량만 좀 측정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 눈에다 이렇게 끼우게 되는 종이띠가 뭐 사실 눈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눈물의 분비량 이외에 반사적인 눈물의 분비도 조금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셔머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환자가 느끼는 이런 이물감이라거나 좀 뒤에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뒤에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미 실습해봤잖아요. 눈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눈물이 막 분비됩니다. 이런 이물감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좀 눈물이 과도하게 분비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이 없는 경우에도 안구 건조증으로 뭐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도 안구 건조증이 아닌 걸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뢰도가 조금 낮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셔머 검사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셔머 검사 1 검사가 있어요. 셔머 1 검사가 있습니다. 뭐 셔머 1 검사예요. 첫 번째 검사. 그러니까 셔머 검사는 1 검사와 2 검사로 나눠지거든요. 분류되는데요. 셔머 1 검사가 여러분들이 해봤던 점압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검사를 셔머 1 검사라고 하고요. 사실 이 셔머 1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눈에다가 종이띠를 꽂고 검사하는 거다 보니까 이 자극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그런 자극에 의한 눈물 분비량까지도 평가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폭이 5mm이고 길이가 20mm에서 35mm 정도 되는 필터 종이띠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띠가 요 폭이 5mm이고요. 그다음에 요 높이가 대략 한 20에서 35mm의 종이띠를 눈에다가 끼운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아래 눈꺼풀 귀 쪽 3분의 1 지점에 삽입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뭐 가운데다 꽂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코 쪽에다 꽂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 쪽 3분의 1 영역에다 꽂아야지만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눈물이 분비돼서 그쪽에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비되는 양 이외에 그 고여있는 눈물의 양까지도 추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즉 분비되고 있는 눈물의 양만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귀 쪽 3분의 1 영역에 이 종이띠를 꽂고 검사한다는 걸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5분 동안 15mm가 젖으면 정상 눈물 분비량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문헌에는 10mm 이상 되면 모두 다 정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셔머 검사에서는 10mm를 기준으로 잡고요. 그래서 10mm가 되지 않으면 안구건조증을 평가하는데요. 이게 15mm라고 한 건 여기다가 5mm의 눈물띠를 꽂았으니까요. 반사적으로 막 이렇게 좀 아프니까 분비되는 분비량이 있잖아요. 이게 반사 눈물의 분비량까지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mm로 이 기준점을 정해 놓으면 사실 이 셔머 검사, 셔머 원 검사 해보면 마취제 없이 하면, 점막 마취 없이 하면 그냥 금방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약간 안구건조증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과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셔머 2 검사에 비해서는 조금 정상치를 높게 잡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요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종이띠가 눈의 결막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압 마취를 하고 시행하는 셔머 2 검사가 있는데요. 이 셔머 2 검사는 셔머 1 검사와 모두 다 똑같은데 눈이 막 이 눈띠 있잖아요. 종이띠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아프니까 사실 정상적인 분비량보다 또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이 눈물의 분비량이 더 많이 측정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눈물 분비량을 넘어서는 그런 분비량을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눈을 점압 마취를 하게 되면 종이띠를 꽂아도 눈이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따라서 자극에 의한 눈물 분비량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눈물의 분비량만을 한번 측정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셔머 2 검사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셔머 2 검사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점압 마취로 인해서 이 눈물 막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실 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이 눈물이라는 것은 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결막 안에 다양한 그 분비샘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이 점압 마취를 하게 되면 이런 분비샘들도 일부 마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정상적인 또 이 분비량이라고 보기는 조금 또 애매한 면이 좀 있어요. 어찌됐든 셔머 1 검사랑 셔머 2 검사의 차이는 이 비정상적인 그 자극에 의한 분비량이 까지 측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셔머 2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해 보이긴 해요. 둘 다 그렇게 뭐 정확하다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셔머 2 검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안과에 취업하게 되면 한 번씩 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한번 이 점압 마취제를 이렇게 점안하고 검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분비량이 일반적으로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적게 나타나고요. 안구건조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 10mm 이상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셔머 2 검사가 조금 더 임상적으로 내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셔머 1 검사랑 차이점은 5분 동안 검사한다는 거, 또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가장 이 셔머 검사에 중요한 게 첫 번째, 눈을
감고 검사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을 뜬 상태로 이 셔머 용지를 끼운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뜨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감고 있는다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분 동안 검사를 한다. 요 사이에 또 하나 있긴 있죠. 그래서 아래쪽 눈꺼풀이 어디? 3분의 1 지점에 이 셔머 용지를 끼운다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했고, 5분 동안 했을 때 10mm가 기준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mm 이상 넘어간다면 안구건조증이 일단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25분 지나가니까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귀 쪽 3분의 1 영역에다가 요 필터를 꽂고요. 지금 요 그림처럼 눈을 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눈을 감고 검사를 하고요. 5분 동안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요건 지금 셔머 그 원 검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5mm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5분 동안 검사한다는 얘기도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4mm에서 9mm 사이면 이게 마일드라는 얘기는 좀 약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물 분비량이 좀 적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 조금 있다. 약한 안구건조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moderate라고 얘기하는 건 중간 정도, 중등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셔머 원검사에서 8mm에서 4mm의 정도 5분 동안 검사했는데 요런 거예요. 여기 한 4mm에서 한 8mm 요 정도 수준까지 좀 젖어왔다면 그런 정도는 한 중등도의 안구건조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4mm가 안 된다. 이 눈물이 젖어 내려가는 게 요게 지금 5mm 기준선이니까 요 정도도 안 된다. 4mm도 안 된다. 그럼 이건 정말 심한 severe dry eye가 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안구건조증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있는데요. 요거는 그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링크 보면 되고요. 이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영상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눈 뜨고 검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눈 감고 검사하는 게 올바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동영상 준비한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고요. 자, 이번에는 그 눈물 양의 양적인 평가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페놀레드 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면실 검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페놀레드 면실 검사고요. 페놀레드 스레이드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 눈물 띠 높이 검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침습적인 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자극하는 검사는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양적인 평가 중에서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슬리램프에 보면 그 슬리램프로 검사하는데 그 눈금이 거의 1mm 단위로 돼 있어서 막 0.2mm 요거 측정하기가 여러분들 실습할 때 해봤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어렵고 그런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그 디지털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요. 눈을 이렇게 뜨게 한 상태에서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디지털로 딱 측정해서 TMH 뭐 0.15mm, 0.18mm 이렇게 그 자동으로 측정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했던 것처럼 그 슬리램프를 사용하면 그 눈물띠 높이 검사가 좀 부정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면 정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셔머 검사인데 셔머 검사는 내가 보기엔 이 양적인 평가에서 가장 부정확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침습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눈을 자극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셔머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인 이 침습적인 문제, 그래서 눈을 자극해서 반사적인 눈물 분비가 많다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얇고 부드러운 면실에다가요, 요 페놀레드라는 그 염색약을 묻혀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가 한번 설명해 줬는데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비침습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셔머 검사와 비교했을 때 눈을 좀 자극을 덜 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셔머 검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 페놀레드라는 용액은 이 그 수소이온 농도에 아주 그 민감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이온 농도라는 것은 그냥 pH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산성이냐
뭐 알칼리성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은 약간 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눈의 알칼리성 성분에 그 닿으면 그 노란색 그 염색약이요, 좀 약간 붉은색 계열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면실이 이렇게 붉게 변해요. 그럼 그게 얼마만큼 변했는지, 당연히 눈물이 젖으니까 변했겠죠. 그 양을 측정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정상 범위는 요건 15초 동안 요렇게 측정하게 된다. 아까 그 셔머 검사 같은 경우는 5분 동안 측정했잖아요. 근데 이 페놀레드 면실 검사는 15초 동안 검사하게 되고요. 정상 범위는 10mm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셔머 검사가 됐든 페놀레드 검사가 됐든 대략 한 10mm 정도 이상이면 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이하 미만이면 안구건조증이 있다라고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내가 동영상도 요거 이 클래스에다가 링크 올려놓을 거니까 한 번씩 찾아보고요. 이렇게 처음에 그 노란색을 띠는데요. 페놀레드 면실이요. 근데 눈물에 젖으면 15초 동안 검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15초 동안 얼마나 젖어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랬을 때 10mm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보고, 그 미만이면 안구건조증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적인 검사 다 끝났어요. 이제 질적인 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한 31분 지났는데요. 조금 한번 더 할게요. 자,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각막 앞쪽에 눈물층이 이렇게 덮여 있게 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눈을 뜨고 있으면 당연히도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리컵 안에 물 담아 놓으면 이 물이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듯이, 그렇죠? 증발이라고 하죠. 우리 눈의 그 눈물도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발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막에 처음에 눈물이 고르게 덮여 있었겠지만 얘가 어느 일정 부분이 이렇게 증발하게 되면 여기가 얇아지면서 각막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같은 경우도 눈물막을 플루오레세인으로 염색한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부 다, 이거 펜 색깔 좀 바꿔보면 좋겠는데. 그렇죠. 요게 플루오레세인으로 염색하면 녹색으로 염색이 쫙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정 부분이 이렇게 증발하게 되면 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동공이라거나 뭐 홍채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검은색에 가깝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홍채는 파란색이겠지만, 어쨌든 이 동공 부위를 관찰하게 되면 동공은 검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플루오레세인으로 염색하면 다 초록색으로 눈물막이 염색되기 때문에 약간 초록색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증발해버리게 되면 그냥 동공이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얘를 드라이 스팟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말로 건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플루오레세인으로 눈물막을 염색한 다음에 눈을 깜빡깜빡하고 눈을 이렇게 뜨고 버티게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드라이 스팟, 건조반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정상적이라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의 그 시간, 그 드라이 스팟이 나타난 시간이 뭐 15초 이상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10초보다 짧으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눈을 뜨고 있게 한 상태에서 검사자는, 안경사는 속으로 요 초를 세겠죠. 1초, 2초, 3초 이렇게 세다가 뭐 15초 이상 넘어갔는데도 아직 드라이 스팟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눈물 분비에, 그러니까 눈물이 질적으로 온전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질적인 평가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이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증발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방층이라거나 점액층의 분비가 온전하지 않아서 빠르게 증발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지방층, 기름층하고 이 수액층하고 막 뒤섞이거든요. 뒤섞이면서 빠르게 눈물이 증발하게 됩니다. 또는 어쨌든 이런 눈물막이 파괴되는 거죠. 따라서 요 TBUT라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tear, 눈물이 break up,
깨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측정한다. 그래서 tear breakup time, TBUT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자, 10초가 되지 않으면 안구건조 쪽을 평가한다. 이게 눈물의 질적인 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TBUT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요 드라이 스팟이 보이죠? 그래서 슬릿 램프로 관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눈물막을 플로레센으로 염색한 상태에서 당연히도 슬릿 램프에 코발트 블루 필터를 장입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럼 플로레센으로 염색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일 거고요. 눈을 뜨고 버티게 하면 이렇게 증발된 부위가 검게 나타나는 거죠. 이 동공 부위 또는 이 뒤에 이 홍채 부위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좀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드라이 스팟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이런 가장자리 부분에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지는 않아요. 사실 요곳 그 동공 부위 있잖아요. 요 각막의 중앙 부위에 드라이 스팟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일반적으로 측정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링크 올려놓을게요. 자, 요 로즈 벵갈 검사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 수업자를 보는데요. 이 로즈 벵갈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플로레센 말고요. 로즈 벵갈로도 그러니까 눈을 염색할 수 있는데요. 이 로즈 벵갈 같은 경우는 뭐 안구건조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알려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각막 상피라거나 결막 상피에 혹시 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또 이게 세포가 그냥 단순히 손상을 입은 게 아니라 죽어버리면 그 빈 껍데기가 되면 세포가 빈 껍데기가 되면 로즈 벵갈로 염색됩니다. 그래서 로즈 벵갈로 염색하게 됐을 때 어떤 각막이라거나 결막의 일부분이 이렇게 붉게 염색이 되면 그 부분에 이 상피세포가 죽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어찌됐든 뭐 요거는 그냥 참고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기타 검사예요. 그 안구건조증 검사하는 것, 즉 달리 얘기하면 그 눈물막을 검사하는 그 검사의 일종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염색됩니다. 그럼 요 각막 상피의 요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결막 부분이 빨갛게 로즈 벵갈이 염색됐다면 이쪽 부위에 결막 상피세포가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그 안구건조증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는 아니에요. 플로레세인하고 좀 다르죠. 그 플로레세인은 약간 이게 그 주황색 빛을 띠는 그 종이띠를 이용하잖아요. 그걸로 눈물막을 염색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는 거고요. 얘는 로즈 벵갈이기 때문에 약간 장밋빛을 띠요. 그 로즈가 장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밋빛깔 같이 좀 붉은색을 띠는 이 종이띠를 이용한다. 자, 요 뒤에는 이제 참고 내용이 되겠는데요.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세요. 인공 눈물을 안구건조증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눈물의 양적인 검사 또는 질적인 검사에서 안구건조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뭐 안구건조증은 사실 어떤 치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공 눈물을 점안해서 그런 안구건조증에 의한 불편한 증상들을 좀 개선시키는 거고요. 또 누점을 폐쇄해서 눈물의 분비량이 적다면 내려가는 그 눈물 구멍을 막아서 눈물이 분비된 상태에서 눈 앞에 각막 앞쪽에 오랫동안 좀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그 치료법이 누점 폐쇄라는 치료법이고요. 또 마이봄샘 기능 이상을 치료하는 리포플루라는 그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봄샘이 막히면 기름이 잘 분비되지 않으니까요. 눈물의 양이 정상적이라도 질적으로 빨리 증발해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플루라는 장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누점 폐쇄고요. 자, 요 리포플루라는 거는 요 안쪽에다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냐면 마이봄샘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마이봄샘이 막혀 있던 것이 이렇게 녹으면서 좀 뚫려요. 그러면 기름기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이 안구건조증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요 그 동영상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링크 확인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눈물막 평가법과 눈물막의 양적인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질적인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눈물의 양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눈물 프리즘 높이 검사 첫 번째, 그 다음에 셔머 1 검사와 셔머 2 검사가 있겠죠. 그래서 총 3가지 검사를 통해서 눈물의 양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놀레드 면실 검사가 있죠. 그건 조금 자극을 좀 덜하게 해서 검사하는 거니까요. 총 양적인 검사 4가지와 질적인 검사는 그 플로레세인으로 눈물막을 염색한 상태에서
눈물막 파괴시간 검사, 영어로 줄여서 TBUT 검사를 통해서 눈물의 질적인 평가를 한다. 이외에도 그 케라토미터를 이용해서 질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동굴절력계의 마이어 이미지에 깨지는 양상을 가지고도 이런 질적인 평가는 가능한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드 콘택 렌즈 또는 소프트 콘택 렌즈를 피팅하기 이전에 사전 검사의 일종으로 눈물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실습을 했고요.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또 자세한 실습 평가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자세한 추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좀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클래스에 올려놓는 그 링크들 한 번씩 클릭해서 영상 보고요. 또는 이 수업 내용을 다시금 한번 되돌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5주차 1차 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